패턴을 그려주겠습니다. 패턴의 모양은 우리 보통 드리퍼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그려줄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이 밑선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밑선은 5cm예요. 자, 5cm고 중심이 되는 2.5를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5cm고 요 세로의 길이는 10.5cm예요. 자, 10.5cm가 되는 선을 그어주고 10.5cm 그리고 요 곡선이 시작되는 여기까지가 7.5cm예요. 7.5cm가 되는 지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7.5cm 그리고 요 가로 길이는 16cm예요. 그래서 요 중심선에서 8cm를 가지고 여기도 8cm가 와서 총 16cm입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들을 이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끝에 하고 여기 끝을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끝을 이어주고요. 그리고 곡선을 그려줍니다. 곡선은 여기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골선 표시를 해주고요. 이거는 시접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사용할 원단은 6원단이에요. 커피를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화학 처리를 되도록 안 한 원단을 활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표백 무형광 6원단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겉감과 안감 두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장을 좀 미리 잘라놨고요. 아까 패턴을 그릴 때 이 골선 표시를 해줬잖아요. 이 골선 표시는 원단을 반을 접어서 이 골선 표시한 이쪽 면을 요 접힌 부분과 딱 맞게 이렇게 대고 패턴을 그려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그려주면 이렇게 펼치면 이제 이쪽으로 이 똑같은 모양의 모양이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잘라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겉감과 안감 두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반을 접어줬고요. 여기에 잘 포개서 한 번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빼고 이렇게 겉감, 안감 두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꼬매줄 거예요. 여기 위쪽을. 자, 위쪽도 바느질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느질을 해줄 이제 선을 좀 1cm 정도, 우리 아까 시접 1cm를 줬잖아요. 그래서 한 1cm 정도를 이렇게 미리 그려주고 그 선에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꼬매줄 때는 잘 그 겉감하고 여기 안감이 틀어지지 않게 오핀으로 잘 고정을 해서 꼬매주면 됩니다. 할 때 처음에 시작과 끝에서는 매듭을 꼭 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실이 빠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여기 실을 다 빼지 않고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주고 또 들어갔던 곳을 다시 들어가요. 되돌아받기라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나와주는 거예요. 자, 2번을 해줬고요. 이제 다시 뒤로 갔다가 뒤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나와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이 빠지지 않고 잘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줄 건데요. 우리는 홈질로 할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바느질 방법입니다. 그래서 홈질의 장점은 한 번에 10땀, 진짜 많이 갈 때는 뭐 20땀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좀 작업을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이 이제 좀 길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엉키기도 하는데요. 네. 아까 우리가 그려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홈질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펴줘야 울지가 않아요. 이제 집에 혹시 미싱이 있으신 분들은 손바느질 했을 때 나의 마음과 미싱을 했을 때 재봉틀을 돌렸을 때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느질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차분해지고 좀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재봉틀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는 일단 마음이 되게 조급해져요. 그 기계의 속도에 저의 마음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삶의 속도라는 거는 나의 속도인 거잖아요. 내가 손을 작업하는 이 속도, 내가 밥을 짓는 속도, 내가 걷는 속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의 속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불안하고 바쁘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기계의 속도에 우리의 삶의 속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들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손바느질을 통해서 좀 나의 진짜 삶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까지 왔어요. 그 마지막에는 아까 처음에 해줬던 것처럼 되돌아받기를 한 3번 정도 해줄 거예요. 자, 1번, 2번. 자, 바늘기에 실을 끼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시력이 좋지 않다든지 뭐 노안이 오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동대문에서 실을 끼는 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요 지금 보이는 뭐라 그러지? 요 부분을 이렇게 바늘기에 넣어주고요. 여기 철사라고 그러나? 여기 사이에다가 실을 이렇게 껴주고 위에서 할까요? 실을 이렇게 껴주고 요거를 쭉 뺀 다음에 쫙 당기면 이렇게 바늘기에 실이 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째 바느질 순서는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접어줄 거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맞게. 그래서 시접은 다 한쪽 방향으로 몰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모양에 대해서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겉감, 안감. 요거는 이쪽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느질 순서는 이렇게 쭉 여기 옆면을 꼬매줄 건데요. 이게 지금 안쪽이기 때문에 창구멍을 내서 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창구멍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꼬매줄 거예요. 자, 꼬매줄 부분을 아까처럼 이렇게 1cm 정도 그려줍니다. 집에 촉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면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창구멍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꼬매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이 창구멍으로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해줬죠.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짜잔. 자, 창구멍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 창구멍을 막아줄 건데요. 창구멍을 막아주는 방법은 공구르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공구르기는 일단 여기 이제 매듭을 좀 만들어 주고요. 매듭은 되돌아받기를 한 3번 정도, 같은 위치에 3번을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매듭을 져줬어요. 그러면 공구르기는 한 번은 이렇게 지금 실이 요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이 나온 요 앞으로 바늘을 갖고 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0.2cm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이 또 나왔잖아요. 실이 나온 앞쪽으로 가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 한 0.2cm, 그리고 또 요 한 번은 이쪽 원단, 한 번은 여기 이쪽 원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이 이쪽으로 나왔고 그 앞에 원단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이 이제 요 실이 나온 요쪽에서 그 앞에 있는 원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나는 공구르기가 영상을 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요. 여기 그냥 홈질로 이렇게 막아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흰색이니까 좀 뭐 색실 빨간색도 좋고 뭐 초록색도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티치를 하나의 장식으로도 많이 활용하듯이 이렇게 색실로 이렇게 스티치를 줘도 그게 또 하나의 무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창의성을 좀 발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밥이 나온 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주고요. 이제 안감을 겉감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필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접어주고 모양을 잘 맞춰주고요. 이제 윗부분 요 부분을 좀 요 둘레를 한번 홈질로 쫙 꼬매줘서 고정해주면은 완성이에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2개네요. 네, 만드시는 게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손바느질로 무엇을 만드는 그런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융 필터는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거의 하나를 갖고 한 4년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이거를 끓는 물에 좀 삶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베이킹소다하고 구연산 넣고 삶아서 햇볕에 잘 말려서 쓰시면 정말 5년, 10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각자의 삶을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손바느질로 커피 필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